이번 시간에는 유기화합물과 고분자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유기화합물은 탄소와 수소로 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그 외에 산소나 질소, 황, 이런 원소들이 함께 모여서 화합물을 이루는 주 체인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유기화합물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이 화합물들이 실제로 여러 개가 함께 분자를 이루고 있는 이런 물질을 우리가 고분자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Organic Chemicals and Polymer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유기화학이라는 것은 탄소화합물인데, 유기라는 얘기는 탄소를 얘기합니다. 탄소가 있는 화합물이다. 거기에 수소와 산소와 질소, 황, 인,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총괄적으로 유기화합 물질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황산 같은 경우는, 이 무기화합물입니다. 탄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산,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수소나 소듐, 이런 것들은, 무기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에틸렌, 그 다음에 프로필렌, 그 다음에 스타이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기화합물이라 그럽니다. 유기화합물이라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들은 각각의 특성이 있어서 실제로 설명을 전부 다 하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해서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석유와 주로 원료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석유하고 천연가스, 그 다음에 이제 석탄 이런 데서 오게 됩니다. 주로 이제 천연가스와 석유로부터 얻는 화합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가장 이 고분자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물질들이 알케인, 그러니까 에틸렌, 뷰틸렌, 아세틸렌, 프로필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결합을 가진 원료에다가 거기에 뭘 덧붙이거나 아니면 사슬을 풀어서 고분자 물질로 만드는, 거기에 원료가 에틸렌, 뷰틸렌, 아세틸렌, 프로필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에틸렌에는 거기에 펑셔널 그룹을 알코올을 붙이면 에틸 알코올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에틸렌을 붙여서 고분자를 만들면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이 되고, 그 다음에 산소를 붙이는 것을 우리가 산화라고 하는데, 산화 에틸렌이면 에틸렌 글라이콜, 그러면 OH가 두 개인 그런 물질을 만들 수 있고, 염화 에틸이라는 것은 염소이온 Ca를 붙여가지고 만드는 그런 물질들. 그 다음 뷰틸렌은 부타다이엔, 두 개의 뷰틸렌을 붙여서 만드는 이제 합성고무. 그 다음 아세틸렌은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프렌, 그다음 페인트 접착제, 프로필렌은 폴리프로필렌,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다른 화학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용매, 수지, 의약품, 드라이 클리닝 용제, 그다음에 부동액, 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방향족 화합물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벤젠린입니다. 탄소가 6개짜리가 있고 수소가 6개짜리 이 벤젠린이 있는데, 그 벤젠린과 더불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이제 벤젠, 톨루엔, 자일린, 에틸벤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벤젠으로 보면
그 벤젠링에 CH3를 붙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스타이렌이라고 합니다. 합성고무, 스티렌, 폴리스티렌 뭐 이런 거 PS라고도 씁니다. 그 다음 페놀류, 그 다음 OH 하나를 붙이면 이제 페놀, 그 다음에 폭발물, 제초제, 뭐 염료 이런 걸 만들어서 벤젠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털루인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TNT, 그 다음 아스피린, 그 다음 사카린, 뭐 쿠션, 뭐 의복, 뭐 이런. 자일린은 뭐 주로 염료, 합성수지, 그 다음에 페인트, 뭐 합성섬유,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콜타르, 그러니까 원유를 분별 정류해서 맨 나중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남는 것이면 만들어지는 것이 맨 나중에 남아있는 것이면 콜타르입니다. 콜타르. 그럼 끓는 범위가 200도 미만, 그 다음에 300도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200도 미만은 주로 벤젠, 톨루인, 자이린 이게 이제 주성분이고, 그 다음에 납탈렌, 이 벤젠링이 여러 개 붙어 있고, 페놀, 피리딘, 만트라센, 페난트렌, 피치 또는 타르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아스팔트를 도로를 포장할 때 쓰는 뭐 이런 타르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물질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알코올과 산화 생성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알코올의 펑셔널 그룹은 OH입니다. 탄소의 바로 곁가지에 OH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는 4족에 있기 때문에 4가지의 원소 또는 펑셔널 그룹과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뿐인 경우 이 수소가 3개라, 3개고 이게 OH, 이래야 되는데 이 알킬기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알코올이라 그러고, 알킬기가 2개 붙은 것을 2차 알코올, 이 알킬기가 3개 붙는 것을 3차 알코올이라 그럽니다. 우선 여기서 보면 메틸 알코올, CH3OH, 이게 CH2인데 R이 H 하나가 붙으면 CH3OH입니다. 이게 메틸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명은 메틸 알코올이라고, 이 연료나 그 다음에 뭐 포말데하이드 제조할 때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알코올은 알킬기가 2개 있는데 하나는 CH3이고 하나는 CH2입니다. CH3이고 CH2 이런 경우를 우리는 에탄올, 그래서 에틸 알코올이라 그러고 음료 뭐 이런 걸 만들 때 쓰고, 그 다음 3차 알코올에 해당되는 것은 프로파놀, 2프로파놀, 1프로파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알코올을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보고 1차, 2차, 3차 알코올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원래는 메틸 알코올, 메탄올에 해당되는 이 탄소의 수소가 3개 붙어 있는데 하나씩 알킬기로 치환하는 겁니다. 하나로 치환된 것이 1차 알코올이고 2개로 치환된 것이 2차 알코올, 3개로 치환된 것이 3차 알코올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2프로파놀, 그러면 이게 CH3 이게 알킬기입니다. 그죠? 알킬기에 이게 수소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메틸기가 2개가 붙어 있고 이 수소가 하나 붙어 있고 2차 알코올입니다. 그죠? 이게 2차 알코올입니다. 프로파놀. 이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프로판 1 탄소 제일 끝단에 있는 것부터 번호를 1번이라고 합니다. 1프로파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이죠. 그죠? 1부탄올. 그 다음에 여기 가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번호가 여기에 가장 가까운 것부터 1번을 붙입니다. 1번, 2번. 2번에 메틸기가 붙어 있습니다. 2메틸 1, 이게 뭐냐? 메탄에탄 프로파놀이죠. 프로파놀 이렇게 합니다. 1차 알코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부탄올. 그러면 하나 두 번째에 펑셔널 그룹 OH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이죠. 부탄올인데 몇 번째 탄소에 붙어 있느냐 하니까 2프로
부타놀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보면 탄소가 여기 하나 있고 세 개가 있는데 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는 1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1번 탄소는 여기 있고 1번, 2번에 올이 붙어 있습니다. 프로파놀. 그래서 3차 알코올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산화라는 것은 뭐냐면 유기화합물에서 탄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의 개수가 증가하는 과정을 우리가 산화라고 합니다. 알데하이드는 CHO 펑셔널 그룹 가지고 있는, 알코올은 OH-, 키톤은 두 탄소 사이에 카보닐, CO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걸 우리는 케톤이라고 합니다. 키톤. 그다음 카복실 COOH 애시드입니다. 카복실릭 애시드. 카복실릭 COOH. 그래서 COOH의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카복실릭 애시드라 카복실릭 애시드라 그럽니다. 그럼 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겼냐 하면 에탄올, 에탄이죠. 그죠? 에탄올. 1차 알코올입니다. 그죠? 1차 알코올. 그래서 이게 산화가 되면서 산소가 하나 더 붙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그러면 이 탄소가 하나 두 개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두 개 있었죠. 두 개 있고 수소가 몇 개 있냐면 여기서 5개인데 여기 한 개가 없어졌습니다. 한 개가 없어지고 여기 있는 수소 또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H2O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다시 산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CH3, COOH 여기 산소가 여기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CH3, COOH, 아세틱 애시드, 아세트산 이랬습니다. 모형을 에탄올 모형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이게 이중결합이니까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우리가 산화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수소결합이라 그럽니다. 자기 분자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자의 수소와 이 다른 산소의 롬페아드 일렉트론하고 두 개가 수소결합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알코올 음료라고 하면 맥주, 와인, 브랜디, 위스키, 럼, 그다음에 보드카 있습니다. 알코올의 이제 함량을 보면 맥주는 5% 정도, 5에서 7%, 위스키는 한 50% 정도, 그다음에 이제 보드카는 이제 45%.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것은 주로 음주운전할 때 이거를 측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시는 양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알코올의 배분율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변성 알코올이라고 있습니다. 변성 알코올이라는 것은 뭐냐면 알코올이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될 때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탄올 주로 우리가 알코올을 하죠. 에탄올이 이 간에 들어가서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고 아세트알데하이드의 OH가 한 개가 더 붙습니다. 이 산화가 되면 그걸 우리가 에틸렌 글라이콜을 합니다. OH가 두 개. 그래서 간의 효소에 의해서 옥살릭 애시드가 되고 생리 조건에 의해서 칼슘에 붙어서 이 몸속에 있는 칼슘이 알코올에 의해서 조금씩 빠져나간다. 이거를 우리가 화학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틱 애시드하고 NaOH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소듐 아세틱 애시드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COOH죠. COOH인데 OH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나가서 수소랑 붙어서 물이 만들어지고 소듐 아세틱 애시드가 됩니다. 그럼 우선 간단한 카복실릭 애시드로 보면 이게 카복틸릭 애시드, 그 다음에 프로파닉 애시드, 뷰틸릭 애시드, 펜틴 애시드 이렇게 어쨌든
이 펑셔널 그룹이 COOH를 가지고 있습니다. COOH 특유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공업적으로 테레프탈릭 애시드, 아디픽 애시드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카복실릭 애시드가 공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라이콜이 뭐냐면 CH3COH가 두 개였습니다. 글라이콜릭 애시드, 그 다음에 구연산, 그 다음에 젖산, 그 다음에 올레산, 옥슬산, 타타르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러 경로를 거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터는 뭐냐면 COO 양쪽에 알킬기가 붙어 있는 거. COO에 CO에 O, COO, 여기에 COO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터라고 합니다. 에스테르. 그래서 두 개의 아세틱 애시드하고 에탄올이 반응을 해서 물 분자가 빠져나가고 둘이가 붙어있는 CO에 여기 있는 에탄올의 O가 붙어서 COO의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에스터라고 합니다. 에스터. 자, 그 다음에 합성 유기 고분자로 보면 고분자는 더 작은 분자로부터 여러 개가 모여있는 거대 분자를 우리가 고분자라고 그럽니다. 고분자. 플라스틱은 대표적인 이름으로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단량체가 모여서 여러 개의 분자가 한꺼번에 붙어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고분자. 그럼 그 단량체라는 것이 뭐냐면 최소 단위라는 겁니다. 고분자를 이루는 최소 단위를 단량체라고 합니다. 그거가 많이 모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고분자라고 합니다. 축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 분자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합니다. 물과 같이 작은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결합된 단량체로부터 만들어진 고분자를 우리가 축합 고분자라고 그럽니다. 그 축합 고분자 같은 경우가 여기에 보면 이 분자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만들어지는 폴리에틸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폴리에틸렌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DP가 처음 나왔습니다. PE라는 것은 폴리에틸렌인데 저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중밀도 폴리에틸렌 뭐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밀도라는 것은 얼마나 조밀하게 모여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H는 high density,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는 폴리에틸렌의 분자다. 네, 폴리에틸렌 분자가 이렇게 생깁니다. 에틸렌이죠, 그죠? C2H6 이게 에틸렌이죠, 그죠? 그래서 선형 폴리에틸렌 모형은 이렇게 생겼고 이 모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가교 폴리에틸렌이 나옵니다. 이게 브릿짓 폴리에틸렌입니다. 가지는 브랜치 가지난 폴리에틸렌하고 브릿짓 폴리에틸렌. 이거는 옆쪽에 있는 폴리에틸렌하고 이쪽 폴리에틸렌이 서로 연결돼서 크로스링크 되어 있는, 그러니까 떨어지기에 이 두 개의 거대 폴리에틸렌이 찢어지지 않고 붙어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가교에 브릿지 하는 거고, 이 가지라는 것은 이 길게 늘어져 있는 폴리에틸렌에 가지가 나 있는 것을 branched 폴리에틸렌, 이거는 bridged 폴리에틸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은 그러면 이 부블링 관이라는 것은 폴리에틸렌 가지고 LDP 판 가지고 만드는 이제 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붙여서 필름을 만드는 건데, 그럼 이게 이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되는 게 어떤 이유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원래는 폴리에틸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가지 달린 브랜치 폴리에틸렌이 있고 옆쪽에 있는 에틸렌 폴리에틸렌 이 체인이 붙어서
브릿지가 되어서 가교가 되어 있습니다. 가교가 되어 있으니까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필름을 만드는데 주로 브랜치드, 브릿지드 폴리에틸렌을 많이 합성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에틸렌입니다. 그죠? 에틸렌이 늘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수소가 양쪽에 갈 수 있고, 여기서도 양쪽에 갈 수 있고, 이 팔을 쫙 벌리는 겁니다. 팔을 쫙 벌렸으니까 이게 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N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폴리에틸렌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에틸렌에 X라는 게 하나 붙어 있는데, 이 X 대표적인 것이 벤젠링을 하나 달고 있습니다. 벤젠링을 하나 달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 같은 거에 메틸계를 하나 따라 있고, 그래서 프로필렌, 그래서 폴리프로필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PP라고 합니다. 폴리프로필렌. 그 다음에 염화빌레 PVC, CL이 붙어 있는데, 이게 양쪽에 팔을 벌려서 이 모양을 하고 있고, N개,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한꺼번에 붙어 있는, 우리가 폴리 염화 비닐이라 그럽니다. 대표적인 에틸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폴리에틸렌의 구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틸렌 유도체로 보면 우선 이중결합이 전부 붙어 있습니다. 이중결합이 전부 붙어 있고, 주로 탄소 붙어 있습니다. 탄소 붙어 있고, 여기도 탄소, 여기도 탄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각각 이름이 에틸렌, 프로필렌, 염화비닐, 아크릴로나이트라일, 스타이렌, 아세틱 애시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용도가 여러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분자량에 따른 단량체의 물성 또는 고분자 물질의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에틸렌의 유도체들이 많은 종류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브랜치드하고 브릿지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고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천연고무하고 가황고무가 있습니다. 천연고무에서 그럼 왜 가황고무를 왜 하느냐? 이게 특성이 좀 질기고 노후성에서 기후에 오래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황을 갖다 붙입니다. 체인에다가 황을 갖다 붙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가황고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고분자 사슬이 쭉 있는데 여기다 황으로 가교를 합니다. 브릿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붙어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늘렸을 때 찢어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1, 3 부타다이엔. 어떤 게 1, 2, 3. 이래도 1, 2, 3. 그러면 이 탄소가 1번이면 이 탄소도 1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3 부타다이엔이 여러 개로 만들어지면서 부타다이엔 고무가 되겠죠. 부타다이엔 고무인데 그럼 시스는 뭐고 트랜스는 뭐냐면 트랜스는 서로 엇갈려 있는 것. 이중결합을 서로 엇갈려 메틸기가 붙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트랜스라고 합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축합 반응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한 대로 작은 분자가 제거가 되면서 두 개의 단량체가 붙어서 고분자 물질이 되면서 그 두 분자 중에 필요한 것들이 모여서 분자가 만들어지면서 나가고 고분자 물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축합 반응이라고 그럽니다. 자, 테레프탈릭 애시드하고 에틸렌하고 두 개가 붙어가지고 이게 에틸렌입니다. 그죠? 에틸렌. 이 O는 어디서 왔냐면 COO에 있는 이 바깥쪽에 있는 O입니다. 그래서 이게 테레프탈릭 애시드입니다. 여기에 있는 COOH겠죠. 애시드니까. 여기에 있는 COOH 되겠죠. 그래서 OH, 이래가지고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시스, 이게 시스 아이소프렌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축합 반응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주로 암민이라고 합니다. NH3가 암모니아죠. 그래서
이 수소 한 개가 나가고 다른 게 달라붙어 있는 것 또는 가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1차 아민이라고 합니다. 아마이드는 뭐라 그러냐면 CONH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는 CONH 펑셔널 그룹 가지고 있는 것을 아마이드 그룹이라고 합니다. 아마이드. CONHR 펑셔널 그룹을 가지고 있는 유기화합물 이것을 아마이드라고 합니다. 테레프탈릭 아까 얘기했던 테레프탈릭 애시드하고 에틸렌 글라이콜. 에틸렌 글라이콜은 메틸, 메탄, 에탄. 에탄의 알코올기가 양쪽에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을 에틸렌 이게 에틸렌이죠.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물이 빠져나갑니다. 여기 물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에스터 결합을 만들죠. COO라는 에스터 그룹을 만들어냅니다. 자, 아마이드가 만들어지려면 테르프탈릭 애시드하고 에틸렌 글라이콜의 알코올과 여기에 붙어있는 수소가 붙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펑셔널 그룹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마이드 그룹이라 그럽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나일론 더블 6에 아디픽 애시드하고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이죠. 그죠? 아민이 두 개니까 다이아민이죠. 그 다음에 헥사, 이게 6개죠. 헥사 에틸렌 다이아민. 이때 나일론 더블 6의 분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일론 더블 6에 있는 수소 결합은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산소와 여기에 있는 수소가 서로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면서 수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일론이 실제로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화 플라스틱은 무슨 뜻이냐면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을 가해서 특히 섬유를 가해서 플라스틱이 더 좋은 강도를 가지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플라스틱, 특히 미세 플라스틱. 이 하천 또는 바다에 있는 생태계에 많이 흘러 들어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이제 재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플라스틱 중에 페트병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재활용하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잘 쪼개지고 부서지고 하는 분자량이 작은 물질이 주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폴리에틸렌, PVC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마찰에 의해서 깨지고 해서 작은 파편이 흘러 들어가서 물고기나 그 다음에 다른 생체에 축적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분자 물질의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글씨 또는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1, 2, 3, 4, 5, 6, 7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페트병이다.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페트병. 그래서 폴리 테레프탈릭 에틸렌 PET. 우리가 PET, 페트라고 합니다. 이 PET라고도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페트병, HDP, 폴리에틸렌, 그 다음 PVC, V, 그 다음 LDP, 저밀도 폴리에틸렌, PP, 폴리프로필렌, PS, 폴리스타이렌,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물질들. 여기에는 주로 이제 열을 가하면 다시 녹일 수 있는 이런 물질이 대표적으로 재활용되는 그런 고분자 물질들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페트병을 수거해서 분류해서 많은 다른 자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한 60%가 섬유를 만들 때 쓰고 그 다음에 스트립, 노건 만드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용기 만드는 데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하자원을 퍼내서 분별 정리에 의해서 용도에 따라서 주로 쓰긴 하지만 가장 유용하게 쓰는 것이 폴리머, 고분자 물질인데 그 고분자 물질이 실제로
우리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